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선희시스템입니다. 선희시스템은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상승했다가 하락, 그리고 돌려 세우면서 다시 이전에 있는 고점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죠.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윗꼬리를 상회하는 상승이 다시 한번 발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 있는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 앞에 있었던 여기 이 상승분의 거래량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의 고점을 탈환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고점에서 여기 앞에 매물을 받아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이렇게 큰 상승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상승 하락,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이렇게 돌려 내세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선을 딱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런 하락의 추세를 돌려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렇게 이평들이 결국에는 다 모였다가 다시 한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 나가는 모습 가운데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 장기 이평을 돌파해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눈여겨 보셔서 다음에 이런 흐름 놓치지 않고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인 여기 보이는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을 보여주었죠. 눌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하락 추세를 결국 돌파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좀 받아 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한 모습, 여기서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 세우면서 윗꼬리를 돌파해내주는 상승의 흐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 곳에서 또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을 확인해 보실 때 과거의 모습이라고 그냥 넘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넓게 보면서 여기는 이제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차트를 넓게 보면서 이 과거에 또 어떤 이 특정 가격대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서 현재 대입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우선주입니다. 하나우선주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한 사실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었고요. 또 한 번에 이런 박스를 또 한 번의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이곳을 터치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뽑아 주었고요. 다시 눌림을 주었지만 박스 상단 해당 박스의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해서 현재는 중간에 있는 이 박스에 저항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주었다는 것은 여기 앞에 있었던 이 거래량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런 매물 다 받아주고 소환해주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저항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물량을 얼마나 모아서 내가 이 물량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이 앞에서 있었던 이런 저항들,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저항들을 다 받아주면서 다른 사람의 물량을 내 물량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여기 있었던 저항들을 다 해제시켜주고,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쉽게 컨트롤하면서 적은 물량으로도 네, 크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면 이 위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결국에는 매물 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네, 물량을 매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윗골이 나오는 이런 캔들 가운데 매물 소화의 과정, 그리고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네, 현재 크게 상승하라 이런 수렴의 패턴을 보여주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상을 했죠. 네, 완벽한 점상은 아니지만 거의 점상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물량이 적게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런 저항들, 주가가 여기 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이런 저항들을 결국에는 시가를 갭을 띄우면서 시가 갭 돌파로 다 이런 매물들을 뛰어넘고 상승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런 매물들, 이런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상승을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결국에는 이런 매물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매물이 얼마나 만들어주고 또 물량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스펙 4호입니다. 삼성 스펙 4호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P와의 합병 기대감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두 번째 날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차트상으로 볼 게 없겠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딱히 볼 게 없겠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일본 금요일날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1분기 호실적에 이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 위치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라 쌍바닥을 그려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가 위치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윗꼬리에 닿아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매물이 만들어졌고 이 매물을 어떻게 또 돌파해내 주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우선주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여기 앞에서 있었던 이런 매물을 다 소화해내 주고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쉽게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죠. 상승 그리고 하락 바닥에서 쌍바닥 그려주고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매물을 소화해내 준 캔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캔들이겠죠. 이런 식의 캔들입니다. 이런 식의 캔들이 여기서 발생하면서 앞전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가는 모습, 이런 와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정 가운데 여기 매물을 받아준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매물을 받아준 것인지 혹은 하락을 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유추해 볼 뿐이죠. 거래량을 통해서 유추해 볼 뿐이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확정지어지는 순간은 이게 만약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이렇게 바로 죽을 거였으면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위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매물 소화해내준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었다를 확정짓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거는 예측일 뿐입니다. 단순한 예측이고 이런 예측을 확정짓는 순간은
그 다음 주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을 통해서 매매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만, 예측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이게 상승한다는 보장을 가지고 매매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확률이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률에 베팅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예측이 적중한다면 이게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고, 예측이 만약에 빗나간다면 대응을 통해서 손절이나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셨으면 분할 매수를 하시든 그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매매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측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EM넷입니다. EM넷 재팬이 소프트뱅크와 자본 제휴를 맺기로 한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월봉부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강하게 돌파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해내주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승의 채널을 결국에는 강하게 돌파해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이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을 다 돌파해내주면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발생한 이 거래량들이 다 매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시세를 주고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또 시세를 주고 끝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쌍고점을 찍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다중 고점을 결국에 만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고점에서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다 매집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대 안에서, 그러니까 한 2,000원 선에서 3,000원, 3,500원 선, 4,000원 그 언저리까지는 다 매집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주가의 흐름이 이 앞에 있었던 이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결론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보셔야겠죠. 특히 이제 거래량 이렇게 없이 상승했단 말이죠. 더욱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 돌파해내주고 상승하는 흐름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려면 파동상 이렇게 가는 주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파동 없이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의 파동 없이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파동이 있긴 있었죠. 거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조정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상 내가 만약에 상승을 할 거라면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상승을 할 거라면 이런 고점을 돌파해내주는 흐름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아래서 어중간하게 이런 저항이 있는 곳에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좀 더 매매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 24일 상한가 6종목에 대해 각 테마와 주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해당 종목들 앞으로 잘 대응하시고요. 물려있던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상한가, 점상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수익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부착이었습니다.